정석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챌린지를 받게 되는 너무 특별한 사례들이 많이 생기게 돼가지고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은 점점 더 예측을 하기가 어렵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회에서 저는 어떻게 일을 하면서 살아나가야 될까? 변화라는 게 고정값이다 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고 나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서 좀 더 뭔가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백수 듀오의 백수 2호이자 무소속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김규린입니다. 마케터로 일할 때도 엄청 재밌게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첫 회사였어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일들을 입사하기 전에 다 적어놨었거든요. 버킷리스트처럼. 그래서 뭐도 만들고 뭐 하고 저한테도 욕망 실현에 도움이 되고 동시에 회사에서도 되게 이익이나 아니면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시너지가 좀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한 4년 정도 됐을 때 공책을 다시 열어보니까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다 했구나. 그래서 어떤 새로운 분야에서 또 하고 싶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새로운 일을 하면은 또 제가 버킷리스트를 다시 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퇴사를 했어요. 그만두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자 라면서 두나띵 클럽을 하셨는데 이름을 만드신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퇴사하고 나서 그냥 가족들한테도 다 그냥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나 1년 동안은 아예 수익이 없을 예정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저는 사실 목표가 너무 뚜렷했어요. 퇴사하고 보시오라는 제가 노트를 그때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딱 첫 번째로 허송세월이랑 원웨이 티켓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두 개를 크게 적어놨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친구가 거의 동시에 퇴사를 했는데 계속 나는 방향이 잃은 것 같아. 나의 삶의 방향이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나는 되게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죄책감이 느껴진다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기를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두나띵 클럽 지었고요. 그냥 추상적인 생각에서 뭔가 이름이라도 생기면은 좀 더 실체가 생기는 느낌이라서 되게 책임감이랄까? 그런 게 생기잖아요. 서로를 위한 선언이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은 사실 몰랐어요.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해가지고 저는 그게 더 웃긴 것 같아요, 뭔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되게 많은 걸 하고 계신데 뭐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규리님 스스로도 진짜 많은 걸 하는 맨장러이시잖아요. 어떤 일들 하시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는 마케터이자 제품 기획자로 일을 했었고 요즘은 되게 타이틀을 좀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품 기획자, 글 쓰는 작가, 그림을 아주 간혹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뭔가 협업을 할 때는 기획이나 카피라이팅 쪽을 하고 있고 뭔가 물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소비 예찬 채널 운영하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시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게 있을까요? 뭔가 자율성이 높은 데서 오히려 되게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다들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부를 그냥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공부해 하면은 그리고 놓게 되잖아요. 근데 저 자신이 좀 컨트롤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해야 할 일과 겹치는 상황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쓰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도 쭉쭉 좀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교차점을 좀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시키는 일을 안 하려면은 먼저 제안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회사를 나오고 나서도 가만히 있으면은 해야 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먼저 치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할 일을 뭔가 먼저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일도 먼저 적어놨던 게 그냥 그런 거에 휩쓸리면서 살면은 그게 좀 재미가 좀 덜하다? 그래서 약간 주체성을 가지고 살고 싶다? 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 놀놀, 일, 뭐 이런 거 안 쓰시고 막 그러던데 일을 하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1년, 2년 차 정도에 예를 들면은
제가 제품 기획을 하면은 따로 막 시장 조사 같은 걸 나가잖아요. 퇴근하고 내가 궁금해서 배우는데 이게 뭔가 시장 조사가 자동으로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해도 너무 재밌는데 월급까지 줘? 약간 이런 되게 느낌으로 일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일하면서 놀고 또 놀면서 일하고 근데 제가 뭔가 깎여나간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채워지는 느낌도 받으면서 지금도 약간 마찬가지긴 한 것 같아요. 인풋을 할 때 나중에 이거는 뭐 어디 상세 페이지에서 쓰면 좋겠네 이런 것들을 그냥 자동적으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약간 직업병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병이라고 하면은 병이지만 사실 그렇게 나쁜 병이 아니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런. 집에서 작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리들이 좀 많아요, 데스크들이. 각각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꾸며져 있는 건지. 제가 사실 퇴사하고 가장 먼저 한 게 책상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왜냐면은 앞으로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될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책상 한 켠이 되게 홈그라운드 같은 거잖아요. 뭔가 제가 장비병이 원래 있기도 하거니와 새롭게 도전을 하려면은 새로운 물건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주의라 가지고 그때 내가 한번 시원하게 질러볼 게 뭐가 있을까? 집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집은 살 수가 없으니까 책상이 되게 좋은 대안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모든 작업을 거의 여기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맥이 있기 때문에 큰 작업들 할 때 약간 꼼꼼하게 봐야 하는 작업들은 여기서 주로 많이 하고 안쪽 방은 생각의 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저기는 노 와이파이 존이에요. 제가 핸드폰을 안 들고 가거나 아니면 노트북 기기 같은 거를 웬만하면 안 들고 가가지고 저기서는 조금 아날로그 작업들이나 일기 같은 거 쓸 때 작부의 공간이랄까? 기기들의 도움을 저는 되게 많이 받는데 동시에 방해도 많이 받잖아요. 뭔가 카톡에 올린다든지 그럴 때는 좀 집중해서 독서를 좀 오랫동안 해야 될 때 그런 때 안에서 보고 있고 제일 최근에 드린 거는 요 트롤리 겸 책상인데 아침을 먹을 때 여기서 먹고요. 내가 산 책들이 여기에 존재하는구나를 인지하기 위해서 좀 책이 많이 들어가는 책상을 따로 맞췄어요. 문구를 되게 다양하게 쓰고 수집하는 자칭 문구인이시잖아요. 언제부터 문구를 그렇게 좋아하게 되셨는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되게 특이한 물건 좋아하고 아빠가 연구원이셨는데 그 연구소에 있는 그런 제도 샤프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을 하면서 저 자신을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도구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아이가 아니었나? 그래서 계속 모으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게 제가 하나하나의 그런 뭔가 의무를 부여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라이브 컬러라고 되게 수성 사인펜이 되게 색깔이 여러 가지인 게 있는데 빨간 건 진짜 시험에 나온다고 선생님 말한 거 뭐 보라색은 선생님이 2번 말한 거 뭔가 그런 것들이 재밌어서 공부를 하게 돼서 사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했다 보다는 도구를 쓰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 이상하게 바뀌긴 했지만 그런 문구와 작은 도구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문구라는 건 오프라인 도구지만 이제는 새로운 온라인과 연결된 도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공통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차이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도구를 많이 수집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좋은 도구가 어떤 것일지. 제가 문구를 좋아한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날로그 좋아하시겠다, 디지털을 별로 안 좋아하시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디지털 쪽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좋은 도구라는 게 확장성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되게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확장성이냐면은 뭔가 새로운 취미나 습관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원래 못했던 거를 이 도구를 들임으로써 하게 됐던 것도 있고 문구 때문에 이걸 쓰는 게 좋아서 하다 보니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고 예전에 접이식 키보드를 한번 선물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받았으니까 이제 이거를 사용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사용을 하려면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비행기를 타면 자는데 이걸 쓰고 싶어가지고 펼쳐가지고 5시간 동안 막 이게 글을 써가지고 그게 한 편이 나와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안 하던 행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도구가 가진 되게 좋은 확장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 말고도 뭔가 시간을 줄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포도알 스티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꾸준함이라는 거를 저한테 가져다 줬으니까. 그리고 뭐 앱 같은 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도 삶으로써 제가 장착하게 되는 그런 기술들이 더 늘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좋아요. 도구들을 되게 좋아해요, 다. 많이 제한된 일상을 다들 살고 있는데 귀림님은 어떤 식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저도 당연히도 더 많은 시간들을 집에서 보내게 됐잖아요. 그래서 대면을 하는 시간이 준 대신 최근에 미팅을 하게 됐을 때는 줌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요가원이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온라인 요가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해보게 됐어요. 줌에 뭐 몇십 명이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조그마한 썸네일들로 다 요가를 하는데, 뭔가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원래 안 하던 거를 해보면서 그걸 돌파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멋있기도 하고, 아,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약간 이렇게 안 해보던 거, 요가는 원래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된다든지 뭔가 정서적 교감을 위해서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 그런 거가 있었겠지만 그거를 깨트리면서까지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뭔가 줌 같은 거랑도 좀 친해졌던 것 같고, 만나서 얘기하면 더 빠르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해보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상황이 바뀌면서 그걸로 인해서 겪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이 표준이 되는, 그걸 이제 뉴노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 어떤 뭔가 태도, 마음가짐. 변화라는 게 고정값이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닥쳤을 때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막 180도로 바뀌는데, 이런 상황 탓을 안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냥 뭔가가 바뀔 수 있구나, 바뀌는 게 너무 당연하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가지는 게 애초에 좀 박탈감이 덜 느껴질 것 같은 느낌? 관성에 젖어가지고 해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변화가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관성을 약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애초에 원래 하게 됐던 거를 좀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긴 했지만, 이게 그냥 나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이고 나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서 좀 더 뭔가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그 요가 선생님처럼 뭔가 이렇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표준이 되는 것이 뉴노멀이라고 했을 때 규림님이 생각하는 뉴노멀이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 책도 규칙 없음 노 룰즈 룰즈잖아요. 원래의 고정값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게 요즘의 트렌드이자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되게 흥미롭게 들었던 거가, 친구가 원래는 마케팅 계획을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쫙 잡아가지고 하는 거가 되게 기본적인 관습이었는데, 그거를 어느 순간 자기의 현타를 느꼈다고 말하게 된 게, 중국의 셀럽분한테 라이브 방송으로 이거를 이제 물건을 내보내는데 3초 만에 몇십만 개가 팔렸다고 했나? 그거를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정말 옳다고 믿었던, 그리고 모든 우리 회사 사람들이 다 정답이라고 믿었던 거가 한순간에 그 3초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길이 생긴 거잖아요. 그거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고 되게 신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정석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하나 둘씩 이제 챌린지를 받게 되는 너무 특별한 사례들이 많이 생기게 돼가지고,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은 점점 더 예측을 하기가 어렵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회에서 저는 어떻게 일을 하면서 살아나가야 될까? 결국에는 정석 하나가 없어지는 거, 정답 하나가 없어진다는 거는 여러 개의 정답지로 되게 갈려나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러면 내가 하나의 그냥 정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냥 내가 하는 게 정답이라고 믿고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은 하는 것 같아요. 뉴노멀은 정답 없음? 내가 정답일 수 있다는 가능성?